안녕하십니까. 밑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11.6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 전선부장의 미국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에 대한 헤더 나이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주 뉴욕에 잡혔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은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각자의 스케줄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날 발표는 중간선거 직후 심야 시간대인 7일 0시께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 8일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는 국무부 발표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회담이 취소 사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전격적인 연기입니다. 특히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7일 4차 방북 이후 답보 상태를 보여온 북미 간 대화의 본격 재개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자칫 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빅딜 논의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 실행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이 내년 초로 물밑 조율을 벌여온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일정에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이 북한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월 24일 북한 측이 보여준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이유로 들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형태로 정상회담을 전격 무산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2013년 같은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도 감소폭이 컸습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 근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체 비임금 근로자는 686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비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났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 비임금 근로자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8월 비임금 근로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07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5% 늘어 전체에서 비중이 처음 30%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2007년 8월 조사를 시작한 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15에서 29세 비임금 근로자도 23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3%인 2만 명 늘어 비중이 3.5%로 확대됐고 30대와 40대 비임금 근로자는 각각 5%가량 감소해 전체 대비 비중이 각각 11.8%와 24.2%로 떨어졌습니다. 6일 실시된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며 수성할 것으로 보여 미국 의회 권력은 상원 공화, 하원 민주로 분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개표가 시작된 지 5시간 만인 오후 11시께 민주당이 하원, 공화당이 상원에서 각각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AFP 통신도 동일한 전망을 했고 폭스뉴스는 같은 시간 현재 공화가 상원, 민주가 하원을 장악할 확률은 각각 95%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10년 선거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원에 쥐어진 예산 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 케어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법제화 및 이행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는 7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 퓨처 나우 기조연설에서 MS는 개발자와 기업의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컴퓨팅이 일상과 국가, 산업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한국의 많은 기업이 발전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도입하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한국 사람들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게임과 유통, 금융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고 꼽았습니다. 이에 MS는 AI 연구 성과가 실제 이용될 수 있도록 기술의 민주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델라 CEO는 AI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 외에 장애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도 전하면서 사회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AI 개발에서 윤리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MS의 경우 개발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델라는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에 이은 MS의 세 번째 CEO로 인도 태생의 전자공학 엔지니어, 시카고대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1992년 MS에 입사였는데 나델라 CEO의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기에 앞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란인 계좌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발생 가능한 미국의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하나은행은 지난달 초 이란인 고객에게 10월 12일까지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하나은행에는 옛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이란인 소액 계좌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이란인 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제한하였으며 현재는 계좌 해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은 자금 원천 거래 목적이 비상업적인 유학생이나 근로자에게 한해 계좌를 내줬지만 대부분 담당 부행장이나 준법 감시인 등 은행 고위 경영자의 승인을 거쳐 이뤄졌는데 이는 상업적 거래는 차단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래는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KB국민은행은 이란이 신규 계좌 개설과 국내 거래를 모두 허용하지만 계좌주 신원 확인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하면서 계좌 개설 전결권을 지점장보다 윗선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기존 이란인 고객 신원 확인을 다시 해 준법 감시인이 거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만약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를 중지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거주 여부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 승인을 얻어 이란인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큰일입니다.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경남은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가을비치고 비의 양이 상당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 거제, 통영에는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예상 강우량은 최고 60mm, 북서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40mm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창원 12도, 통영은 13도에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9도, 양산은 20도로 평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겠습니다. 진주 9도, 하동은 11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7도, 합천은 16도가 전망됩니다. 오후부터는 밤사이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요란스레 치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립바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